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스TV의 송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부부의 세계 2탄쯤 되는 얘기입니다. 유부남을 빼앗은 여대생의 이야기예요. 뜨거운 감자였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 2탄쯤 되는 스토리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통점이 너무 많은 제 지인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라마 속의 그 불륜녀가 여다경이었는데, 얘는 여다경과 달리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그 유부남을 뺏어서 결혼한 그 여대생은 이제 중년의 여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언뜻 몇 해 전에 작고하신 그 배우 신성일 씨 느낌도 있어요. 몇십 년 전에 180 큰 키였으니까요. 체격도 좋았고요. 공직자였어요. 남자는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서인지, 그러니까 오냐오냐하고 컸겠죠. 철이 들지 않았고요. 자기만 아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여자는 연상이었는데 교사로 재직 중인 아내였죠. 예, 대학교 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요. 결혼을 아주 일찍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 둘을 두었고요. 이제 이 부부 얘기 빼고 불륜여인 여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불륜여인 이 여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잘생긴 이 남자를 짝사랑했습니다. 근데 뭐 좋아해봐야, 그때 고백해봐야 고등학생인데 남자가 여자로 봐주겠어요? 그래서 여자로 봐줄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여자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살이 쪘었는데요, 이 남자한테 어필하려면 살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을 뺐답니다. 한 20kg 넘게 살을 뺐어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고요? 바로 교회 간사하고 청년부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는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남자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여자를 전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즉 여자 혼자 교회 관사인 이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이제 유부남인 이 남자를 알고 보니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워낙 잘생겼고 뭐 체격이 좋다 보니 주변에 여자가 넘쳐났던 거죠. 근데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네, 그래서 그 대학생이 된 그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불륜녀를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이 이 남자를 넘치는 열정으로 사랑했고요. 남봉꾼인 이 남자는 자, 젊고 예쁜 대학생이 내가 좋다네? 싫을 이유가 1도 없었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젊은 여대생한테도 나는 통한다 라는 자신감이었고요. 여자는 목숨을 건 거죠. 죽기 살기로 이 연애를 시작으로 아주 두 사람은 요란스럽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미혼의 젊은 아가씨가 사랑에 빠질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젊고 싱싱한 몸을 무기로 유부남 뭐 상관없죠. 자식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고 그 잘생긴 남자를 자기 남자로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오로지 자기 남자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대꾸를 안 하죠. 예, 원하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에게, 자, 당신의 남편, 즉 이 남자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수도 없이 많은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좀 다른가? 이번에는 여대생이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식이 둘이나 있고 그리고 안정된 이 중산층의 가정을 깰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아내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여자의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당신의 딸이 가정 있는 남자한테 미쳐서 지금 이혼을 시키려고 한다. 이혼까지 요구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남자의 여자한테, 그러니까 남자의 아내한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서 자식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다시는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 아내한테 합니다. 정말 자식 잘못 떠가지고 별일을 다 당한 거죠. 그리고 그날로 부모님은 딸을 휴학을 시켰고요. 머리를 싹둑 잘라서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자유로운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연락할 길도 막힌 거죠. 그리고 생리별을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남자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젊은 여대생과의 뜨거운 날들, 뭐 젊은 여자하고 잘 놀았다, 불장난 잘 끝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 남자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공직자로서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또 그 부모 없이 본인이 컸기 때문에 자식들을 자기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로 키울 수 없다라는 책임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렇죠? 이 젊은 여대생과 헤어진 게 아쉽긴 하겠죠. 근데 주변의 여자들은 널려 있잖아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자는 유종의 미는 거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여자를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덜컥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자는 헤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고, 근데 여자는요, 절대로 이 남자를 놓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날 일부러 피임을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서울까지 올려보낸 딸이 임신을 했네. 그리고 이 남자랑 헤어지라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네. 부모를 협박하는 거죠. 네, 협박을 아닌 협박을 하니 이길 부모는 없죠.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아내, 그리고 임신한 불륜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남자는 이 임신한 여자가 죽겠다, 약 먹고 죽겠다 하니 어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뱃속의 아이와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자를 선택하고요. 아니, 선택할 때까지 이 여자하고 아내는 정말 머리채 잡고 싸우고요. 이 여자가 아내 학교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요. 막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륜녀가 더 난리를 치고 당당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남자는 이미 뭐 지역 사회라는 게 빤하잖아요. 소문이 날 대로 난 직장에 사표를 냈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전처한테 주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 그런 표현이 있죠. 딱 뭐 두 쪽만 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이혼은 아주 금기시되고요. 이혼한다면 사표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남자는 조부모 손에 자랐고 받기만 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처나 자식들한테 막 미안해가지고 전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거 아세요? 간통죄가 있어가지고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재산으로 합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줬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는 조부모님의 숨겨놓은 유산이 있었더라고요. 결국 남자는 이혼 후에 조부모님 유산으로 제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이에 다시 결혼한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 둘을 낳았고요. 근데 공직에만 있었던,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던 이 남자가 정글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네, 장갑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했는데요. 이 남자의 사업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 사업자금, 뭐 직원 월급 구하느라고 진짜 여기저기 손 벌리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남자는 이혼한 후로 계속 돈을 벌기는커녕 그 조부모 유산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빚만 잔뜩 진 채로 이제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형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는 친정 집이 뭐 좀 재산이 있었으니까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그 설렁탕 집을 개업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성격이 불같은 여자는 손님하고 컬핏하면 싸움이 일어났고요. 남자가 카운터라도 봐주면 인건비라도 주는데 남자는 카운터에 있는 돈만 가지고 나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처나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1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처가 자기한테 막 못되게 굴었대요. 그래서 미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집도 재산도 다 주고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도리를 다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얘기를 했죠. 당신은 전처를 미워할 그리고 전처를 욕할 어떤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자, 만약에 당신 딸이 유부남하고 사랑에 빠져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쩔 거냐고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혀 깨물고 죽겠대요. 대답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이 남자는 다른 여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재혼하고 나서도 데리고 있는 직원하고도 몇 년씩 바람을 피운 남자다. 게다가 한 번도 돈도 제대로 벌어다 준 적도 없고 폭력까지 썼는데 이런 남자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는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말이 만약에 그때 그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부모님이 더 반대를 해가지고 자기를 정신병원에라도 보내가지고 억지로 이 남자를 못 만나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없고 부모님 잘못이네요. 지금 자기 인생에는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자식 둘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이 영상을 찍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자기 중심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양심,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저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사연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고수TV 송미정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